자, SPG가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 과정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SDD, 즉 LG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자, 곳곳에 계속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해주면서 유통망이 있어서도 확실한 체계를 좀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테슬라 옵티머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시장, 즉 연간 100만 대를 생산했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만들 파장이 어느 정도인가. 자, 기본적으로 SPG에서 나와 있는 액추에이터는 SDD라고 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품이 다른 기업들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여줬을 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SPG의 수요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품 사용량 역시 마찬가지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 관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량의 액추에이터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대가 아니라 50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뭐 시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뜯어보고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나올 텐데, 자, 좀 더 다관절 로봇, 예를 들어서 뭐 아틀라스처럼 뭐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뭐 앞과 뒤가 구분 없이 작업에 임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관절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사용량이 더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작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에 사용이 된다. 그러면 중형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에 사용된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사용된다. 자, 라고 했을 때 그 부품의 수요량은, 자, 지금 시장 규모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지만, 자, 테슬라 옵티머스 100만 대 생산, 그리고 아틀라스 역시 마찬가지로 대등한 수준으로 생산, 삼성전자, LG 가정용이라든지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반도체 또는 삼성 푸드웰 또는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생산 설비에 인력 배치보다 이제 휴머노이드 배치를 더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면서 지난번 CES 2016에서도 좀 밝혔었죠. 그렇게 된다면 SPG의 부품 수요량은 더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삼성. 왜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개발 중인 로봇 최소 90% 이상은 SPG의 부품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로 놓고 보게 된다면 아직은 현저히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적어요. 적습니다. 왜냐? 로봇 대다수 기업들이 또는 로봇 부품주 대기업 대다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적자가 아니면 다행일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이 아마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의 실적을 기록했던 게 아마 작년이었을 것입니다. 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PG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가 되었든 자동화 뭐 생산 설비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삼성 계열사 뭐 푸드웰,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에도 일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삼성 계열사에게 공급을 해요. 부품이든 장비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아니,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제품을 출시해서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대중들이 널리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뭐 청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서빙봇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했을 때 10조 원 가량, SPG는 우리가 이제 5천억 원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2조 6천억 원, 아마 내일은 3조 원대 시가총액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돈도 못 버는데 이 시가총액은 말이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30년까지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로봇의 개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삼성 계열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라인, 삼성전자 백색 가전제품 라인, 또 더 나아가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푸드웰, 뭐 그 외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자, 그 곳에만 배치를 하더라도 100만 대 가까운
로봇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매출처를 찾기보다는 계열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본사가 일정 부분 채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는가? SPG의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단서를 말씀드렸죠. 복선을 하나 깔아놨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시점까지는 사용되고 있는 상당수의 부품, 즉 연구 개발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뭐 양산이든 또는 배치든 그냥 어쩔 수 없이 SPG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당초 삼성전자의 지분 인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PG의 지분 인수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러한 상황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그런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SPG는 감속기도 만들어, 액추에이터도 만들어, 모터도 만들어, 그 외에 구동계에 필요한 여러 소형 부품들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SPG가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SPG가 싹 다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SPG가. 그러면 로봇을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니 뭐 로보티즈에게 액추에이터 가지고 오고 또 A라는 기업에게 감속기 가지고 오고 C라는 기업에게 배터리 가지고 오고 뭐 D라는 기업에게 또 다른 부품 가지고 오고 각기 다른 벤더에서 물건을 부품을 공급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유형, 유격 아니면은 재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계라든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SPG는 하나의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아마 맥스 얼라이언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스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라는 것은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조차도 중국산이 전 세계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조 원 이하의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중 참여 기업 중에 하나가 SPG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로봇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부품들을 한 곳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생산, 저기서 생산, 여기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어릴 적에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조립할 수 있는 각각의 부품이 하나의 벤더에 나왔을 때 그냥 사용 설명서 보고 조립할 수 있었죠. SPG도 액추에이터가 되었든 감속기가 되었든 다른 부품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벤더에서 표준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제조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오히려 부품 단가는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국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물론 비상장사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예전에 어디 좀 놀러 갔을 때도 서빙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빙이 식당 내에서 서빙이 아니라 이렇게 도로로 서빙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인데 혹시 이 로봇이 잘못될까 봐 쫓아왔고 그분은 연구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액추에이터도 사용되고 있고 감속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자신들도 머지않아서 상장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역시나 SPG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 자체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딱 한 곳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곳 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냐?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 기업들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요. 심지어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을 핵심 부품이죠. 중국의 아마 샨웨이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중국 기업에게 맡겼죠. 비용으로 치면 조 단위의 사실상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들어간 주문이 옵티버스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양을 주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의존했을 시에 공급망 불안도 있고 또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가 SPG와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예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뭐 24, 5% 정도의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시세가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자, 일봉을 좀 보더라도 자,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이 가격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음봉 하나 나오면 이제 끝이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제 비추세로 전환된다. 이제 시세 끝이다. 다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불안하면은 하락이다. 꺾였다. 시세 다 했다. 자, 이런 의견을 밝히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재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지금부터는 수급을 믿으셔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수급과 함께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유입되는가를 보자. 이제는 이제 앞서 우리가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처음 공략을 했을 때가 2, 3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15만 원대입니다. 크게 보면 5배 이상 올랐어요. 500%. 500%. 자, 그럼 그 과정 중에 이 종목이 단순히 테마로서 단순히 뭐 정말 시세만 그냥 어떤 뉴스가 나와서 좋은 재료가 나와서 그냥 반짝이는 순간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첫 양봉이 나왔을 때도 또 이 중간중간에 파동이 나왔을 때도 자, 이 종목은 투자의 관점으로 끌고 가셔라. 사고 파는 건 좋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투자의 관점으로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 이 수급 때문이죠. 수급 때문이죠. 기업의 내용도 좋지만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TF 상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 ETF 상품에 지금 현재 약 4천억 정도의 자금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그 자금이 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SPG가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10만 원대를 살짝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주가 방어용 자금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이제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상한가를 안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지 내일도 모레도 어쨌든 이 종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세가 급하게 상승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또 단일가 거래 이 시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찌 본다면 상당히 좀 지루한 시간이죠. 제대로 시세가 터져야 될 구간 내에서 다른 종목군들, 로봇주들이 막 급등락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만 너무너무 비실비실 되다 보니까 아, 이걸 어쩌면 좋나, 이걸 어쩌면 좋나, 시세 꺾였나, 시세 다 했나.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은 오히려 신규 매수 또는 물량을 모아가야 될 구간이고 자,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는 다시 한번 오버슈팅 나올 것이며 일단은 10만 원대에서 진통은 있겠지만 10만 원대 넘어서게 된다면 목표 시가총액을 자,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정도로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난 뒤 10만 원 넘어서고 시가총액 2조 원 넘어서면서 이제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조 6천억 원, 내일 또는 그 다음 날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약 3조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조 원 정도를.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시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멀었다라는 게 제가 판단했던 기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추세 또는 지금 현재 트렌드, 지금 현재의 부품 수요량,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자, 적정 주가는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20만 원 선까지는 바라봐야 된다. 20만 원 선까지는 바라봐야 된다. 20만 원 선에서 좀 진통은 있을지언정 자, 어찌 본다라면 올해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되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수요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 아니면 산업용 모터 또는 간간히 주문받아서 생산하게 되는 주문형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 정도였는데 자, 일본산보다도 무게를 10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낮추고 가격은 반값이고 성능은 오히려 3배 이상 좋고 부피는 소형화까지 거쳐 나가고 있고 또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LG는 LG 사이언스 파크에 공급하고 있고 자, 현대차는 심지어 한때 어땠습니까? 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풍문이 돌았었죠. SPG를 누군가 인수를 할 수도 있대. 인수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대. 근데 그때 시장에서 소문이 좀 많이 돌았는데 그 기업이 SPG였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보선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보선 다이내믹스를 어디서 로봇을 생산케 할 것인가. 그래도 모회사가 있는 한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감속기, 그 당시에는 감속기죠.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족 보행이라는 것이 사실 느릿느릿 엉거주춤 걷는 수준에서 끝나다 보니까는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보여주질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이족 보행 로봇이 지금 현재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빼고는 대다수 국가가 사실상 정책 사업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강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금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AI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미나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AI 추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로봇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를 쓸 확률도 높지만 아마도 수준 높은 작업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는 이제 다크 팩토리 또는 2030년까지 다양한 생산 라인에서 로봇을 배치하겠다라는 의견, 생각, 계획을 놓고 보았을 때는 외부의 AI 서비스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사용할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적인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면서 물건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뭐를? 휴머노이드를.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 현대차도 지금 아틀라스로 주가가 50%, 제가 정보방에서도 공유드린 종목이죠. 50% 이상 급등하고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뭐 30-40%씩 막 급등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이거 하나만 좀 터트려주면 SPG는 단숨에 20만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강한 시세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면서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 라인에도 얼추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수익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수익도 뭐 SPG, 한미반도체도 12월 마지막 딱 그냥 결정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거의 50% 가까운 수익. 현대오토에버, 하나시스템 다 주도주죠. 하나시스템, 방산, 현대오토에버는 아틀라스, 미래에셋증권, 뭡니까? 스페이스X,
다시 현대차, 아틀라스, SPG, 다시 로봇 부품주 대장이죠. 고영, 자 의료용 로봇, 뇌수술용 로봇, 하나비전, 자 TC 본더 장비죠. 자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장비를 어찌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좀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 그것을 투트랙 전략으로서 하이닉스가 선택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예요. 이제 하나세미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TC 본더 생산하고 있고 한라퀘스트, 로봇 경량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산 로보틱스, 산업용 협동용 로봇 1위, SPG 또 수익을 거둔 종목이죠. SPG도 단시간에 자 딱 이렇게만 잡아도 40%가 넘는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알래스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장주 역할.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죠. 근데 우리는 그 직전에 월요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에요.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기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미래에셋 증권 이때는 스테이블코인, 원전, 전고체, 제주반도체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면 더 좋은 종목을 갈아탄다라는 게 제주반도체가 약간 오늘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짝 짜증은 나는데 뭐 주식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뭐 여하튼 자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하나 자 여러분들이 들어볼 법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구경을 했을 법한 종목 항상 공략하고 있어요. 항상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안내된 무료 정보방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